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프로차이나학원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은 회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HSK 강사지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회화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걸 공개적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회화 공부 따로, HSK 공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구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 중국어라는 이 영역에서 듣기, 독해 이렇게 나눈 것도 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나눈 거지 중국어는 그냥 중국어일 뿐이죠. 회화는 꼭 회화반을 다녀야 되고 HSK에서는 HSK만 공부해야 되고 이런 선입견을 버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언어 공부는요, 우리가 교육한 논문을 봐도 그렇지만 이렇게 쫙 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멈추다가 탁 이렇게 팍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멈추는 것 같다가 요즘 난 느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팍 올라가고 이런 계단식의 어떤 진보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간이 있죠. 난 요즘 HSK가 공부를 해도 별로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중국어가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 다음 계단을 향해서 가고 있어. 좀 이따 뛸 거야. 제가 지금까지 중국어를 쭉 정말 중문과를 나와서 북경대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어 강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전 중국어를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중국어가 정말 제일 많이 확 뛰었던 시기가 있어요. 정말 이 계단의 폭이 한 다리로 건널 수 없을 만큼. 바로 중문과 2학년인데요. 중문과 2학년 때 제가 왜 그렇게 됐냐. 제가 부산 출신인 거는 다 아실 거고요. 부산에서 HSK, 그때 당시 HSK 강의를 썩 들을 만한 곳이 조금 없었어요. 요즘은 뭐 많이 생기고 했지만. 그래서 저 혼자 이제 HSK 준비를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코칭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방법이 없어서 한 방법이긴 한데 그때 당시 옛날 구 HSK죠. 이렇게 5타오, 그러니까 5세트의 모의고사가 들어있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 문제집 뒤에 듣기를 그냥 몽땅 외웠어요. 심지어는 그 질문까지. 저 지금 아직도 기억해요. 예, 첫 번째 1번 문제의 위치와 그 어디쯤에 있었고 그것까지 제가 지금 기억해요. 예, 일부분의 첫 번째 문제는요. 别看他人不大办起事来却有条有理问说话人是什么意思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제가 지금까지 기억할 만큼 2번, 3번, 4번 거의 대체로 지금 기억날 만큼 그냥 깡그리 외웠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외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5타오면 옛날 구 HSK 양으로 초중등 HSK예요. 굉장히 엄청난 양이거든요. 거기에 대화가 수십 문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한 타오당. 그걸 외우고 났더니 제가 어떤 중국 친구하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 교수님하고 회화 수업을 하거나 할 때요. 너무 말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엔 분명히 저도 그냥 별거 없었어요. 만나면 我是韩国人 이러고 굉장히 수준이 낮은 회화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왜 내가 말을 잘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중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그 안에 내가 하고 싶던 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탁 꺼내서 쓰다 보니까 말을 잘하게 된 거였어요. 네, 여러분 회화를 잘하려면 문장을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의 이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일반화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5급 혹은 6급을 배우시는 상당 부분의 학생들도요. 보통 어떻게 이제 회화를 하시려고 드시냐면 먼저 한국어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한국어 단어들을 이건 중국어로 뭔가 이건 중국어로 뭔가 하나씩 떠올린 다음 이제 조립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게 조립을 했을 때 아예 그 조립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법이 내가 아주 좋지가 않거나 했을 경우 어순이 틀리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조립은 잘했어요. 어순적으로 문제가 없고 중국어 어순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을 중국 사람이 안 써. 너무 중국어로는 어색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정말 회화를 잘하고 싶고 좀 더 나아가서 작문도 잘하고 싶으려면 당분간은 여러분 문장을 무조건 통암기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동영상이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제 말이 거짓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아직
신혼이에요.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조금 넘었어요. 새댁인 거죠. 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 요리를 못해요, 여러분. 네,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도 사실 석사 되게 힘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쓰고 하느라고 조선족 이모를 쓰고 하느라 제가 뭐 밥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밥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저희 이 야무진 우리 어머니께서 노트에다가 뭐 된장국 끓일 때 1번 물을 뭐 얼마나 붓는다, 2번 푼다, 너무나 자세하게 적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주말에 해봐요. 정말 똑같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탁 넣고 해서 딱 먹으면 못 먹겠어요. 예, 버리게 돼요. 그 맛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료를 똑같이 쓰고 똑같이 섞었는데도 이 우리가 엄마가 하던 그 된장찌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아직까지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다 재료를 맞게 해서 재료를 딱 맞게 했는데도 이게 중국어 맛이 안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유가 좋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나 이거 안 되겠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도 그 맛이 안 나고 막 버려 재료를. 그랬더니 한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요, 요리를 잔뜩 하셨어요. 잔뜩 하셔가지고 이렇게 1인분씩 신랑이랑 저랑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비닐에 막 묶어가지고 냉동실에 딱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딱 꺼내서 해동시켜서 그대로 녹여 먹죠. 그러면 엄마의 맛이 그대로. 여러분도 머릿속에 중국어 문장을 통으로 딱 냉동시켜 놨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툭 꺼내서 쓰시는 게 계속 반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뭐 몇백 개, 몇천 개 문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중국 사람이 탁 말을 하면 자, 몇 번째 문장 탁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지, 중국 사람이 말했는데 그제서야 한국말을 떠올리고 단어를 조립하고, 일단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래갖고는 대화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좀 회화가 부족하신 분들이 중국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중국 사람이 막 말을 해요. 어쩌고 저쩌고 쫙 말하면 옆에서 뚜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중국 사람이 또 쫙 말하면 뚜이 쉬쉬 이게 됐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박자만 맞춰주게 되지 말을 빼앗아서 아니 그게 아니야,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회화가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 좋은 문장이 있으면 통한기를 하시는데, 그 좋은 문장을 쌤 그럼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겠냐? HSK 너무 많죠. 먼저 5급부터 얘기해 볼까요? 5급은 특히 1부분 그리고 2부분에 21번에서 30번까지는 다 대화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제가 외워서 아주 이득을 봤다니까요. 대화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우리 평소에 구어에서 회화에서 중국 사람하고 쓰고 싶은 말은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외워요. 말로 외우는 거예요. 계속 읽고 꼬꼬 다니면서 따라하고,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그게 나중에 중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다 써져요. 그리고 5급 같은 경우는 작문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길이도 짧잖아요. 그런 문장 몇 개만 잘 나열해봐요. 너무 훌륭한 만점짜리 작문이 되죠. 6급은 뭘 외우는 게 좋냐면요, 6급 1부분이요. 6급 1부분의 듣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짧은 단문이 되어 있잖아요. 단문이 되어 있고 질문이 없죠. 바로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단문이 아주 짧은데 그 안에 완벽한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글은 찾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일부러. 근데 너무나 좋은 글들이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그거 외워요. 네. 그리고 저희 반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우리 학원에서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도 그거 외워서 서로 돌아가면서 암기하는 학생들은 달라요. 나중에 HSK 성적도 너무 잘 나오고,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통암기를 하셔서 꾸준하게 그 문장들을 암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건 단지 물론 제가 지금 초점은 회화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회화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국어 어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작문도 잘하게 되고요. 이건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큰 효과가 있다는 거. 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문장을 많이 암기하게 되면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지나서 이 주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중에 엄마랑 비슷한 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내가 이제 만들어내도 문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 문장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냄새가 나는 문장으로 가게 돼요.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문장 암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보다는 문장 암기요, 저는. 단어가 거기 다 들어가잖아요, 문장 속에. 문장을 많이 암기하시면 회화는 저절로 해결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시너지 효과가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분과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